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정유준입니다. 자,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이 끝났습니다만 8강 진출자가 모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려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단 2명만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6명의 선수를 더 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3명이 지금 확정돼 있고. 3명이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5명의 선수를 추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재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6강 치열한 그 경기 결과 동률을 이룬 선수들이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 재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재경기 뜨거운 열전의 현장을 생방송으로 생생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예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지경 씨, 김도영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이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서 재경기를 치른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렇죠. 본 경기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접전이 펼쳐졌던 예가 많았습니다. 네, 그만큼 사활을 건 그런 승부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고요. 보는 사람들도 그만큼 더 재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원래 오늘은요 온게임이나 라이벌전이 방송되는 시간입니다.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서 이 라이벌전 시간을 빌려서 꾸어서 이 시간 여러분께 재경기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임용환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라이벌전은요 다음 주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게임넷 라이벌전 기욤 패트릭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경기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임요환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재경기 룰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3명의 선수가 이제 보통 재경기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3명 중에 1명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한 명만 뽑으면 되는 거고 2명을 선발하는 경우는 1, 2위를 네. 예,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선수가 3명이서 리그를 펼치게 되는 거죠. 한 번씩 다 싸우고요. 그리고 각 경기마다 맵은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3명의 선수가 또 1승 1패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또 동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매 경기마다 이긴 선수와 진 선수의 이제 고유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점수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시간으로 나눠서 그게 고유 승점으로 네. 매 경기마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긴 경기, 진 경기 한 경기씩 있을 테니까 플러스 승점과 마이너스 승점을 이렇게 합쳤을 때 그때 나온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1위, 그 다음 선수가 2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월드컵에서 보면은 동률이 나오면은 골득실, 득실. 그리고 골득실도 같으면 다득점, 이런 형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16강이 끝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16강이 치열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조와 C조, D조 이 3개 조가 재경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진짜 볼 수 있겠는데 전무후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의 실력이 평준화되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6강이 끝났습니다. 16강 결과 각 조별 선수들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승 1패를 거둔 선수가 3명이에요. 임요환, 성준모, 김신덕 선수, 박태민 선수는 3패로 탈락이 됐습니다. B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B조가 가장 8강 진출자가 명확하게 가려진 조인데 조정현 선수가 2승 1패 1위, 홍진호 선수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2승 1패 2위, 박정석 선수가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조는요 변길섭 선수가 3승을 거두면서 유일한 전승 8강 진출자예요. 그렇습니다. 변길섭 선수가 8강에 올라갔고요. 1승 2패 동률의 장진남, 이창훈, 이훈재 선수입니다. 자, D조 2승 1패를 거둔 선수가 역시 3명입니다. 임성춘, 이근택, 정유석 선수고요. 박경태 선수는 3패를 기록하면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제 A조부터 여러분께 재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A조의 3명의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2승 1패로 동률을 이룬 선수입니다. 임요환 선수, 성준모 선수, 김신덕 선수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시는 임요환 선수. 요즘 바빠서 연습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성준모 선수. 임요환 선수 상대로 오늘 복수전을 펼치게 될 예정이고요. 김신덕 선수 마찬가지로 신덕기라는 아이들을 쓰는 유저인데 마찬가지로 두 선수에게 한 번씩
한 번씩 경기를 펼쳤던 경우 네. 있죠. 김신덕 선수가 특히 임요환 선수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네. 또 그 잡는 타이밍이 임요환 선수가 무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울트라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줬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김신덕 선수의 움직임, 모습 이런 것도 참 주의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임요환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임요환, 김신덕 선수 라그나로크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뭐 라그나로크, 예, 뭐 딴 거 말씀드릴 거 없고 러쉬 거리가 딱 테란에게 예,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맵이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예, 특히나 이제 이번 대회 같은 경우 라그나로크에서는 참 묘하게도 저그 대 테란전만 계속 있었는데 예, 저그가 좀 참담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맵입니다. 네. 자, 이 라그나로크가 저그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맵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심지어 게시판, 각종 게시판을 중심으로 라그나로크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 맵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게임 네스타리그 지금까지 특정 종족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맵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그런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지난번 가장 최후에 있었던 장진남 선수의 경기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장진남 선수가 아주 이제 좋은 발상을 했는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는 발상을 했으면 경기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그 유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맵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어려움 속에서 이긴다면 또 더 빛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요. 참 이 잘 나가던 선수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코카콜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에서 임요환 선수가 김신덕 선수에게 한번 패배를 한 이후에 공식전 지금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임요한 선수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봐도 이 선수가 상당히 연습량이 많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스케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어떤 그런 스케줄을 좀 배제를 하고 앞으로 또 연습에 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자 그런 만큼 임요환 선수 16강에서 한번 잡았던 경험이 있는 김신덕 선수, 흔히 왜 무슨 저 상도 타보던 사람이 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임요환 선수가 그 막강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지, 아니면 김신덕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따내면서 8강 진출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지, 두 선수의 재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16강 재경기입니다. A조의 경기, 임요환 선수와 김신덕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재경기를 중계방송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많은 팬들의 성원에 따라서 특별 편성으로 이렇게 재경기를 보여드립니다. 자, 임요환 선수, 환상의 테란, 무적 테란의 황제, 많은 소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공식전 전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그에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네.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상대는 김신덕 선수, 바로 이 16강에서 임요환 선수를 잡으면서 새로운 저그의 희망봉으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자, 김신덕 선수 과연 오늘도 16강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요. 두 선수의 대결 라그나로크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이 임요환 선수의 진영. 임요환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테란. 김신덕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신덕 선수의 진영 7시 저그. 자, 이것이요. 누저 장진남 선수와 이훈재 선수가 경기를 치렀던 바로 그런 위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임요환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특히 궁금한 것, 저그에게 가장 불리한 맵이라고 하는 라그나로크에서 김신덕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야, 이 라그나로크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예, 이 맵은 8강에서는 좀 빼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일단 대회 규정상 16강에서 사용된 맵을 중간에 교체하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원년 대회 때
저그가 89%의 승률을 올린 아시리고라는 맵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로 통신배 때도 프로토스가 80%의 승률을 보인 디퍼플이라는 맵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중간에 그 맵들을 교체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너무나도 진짜 특정 종족에게 너무나도 유리하다라는 게 한 대회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예, 그 다음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맵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양 선수의 진영 살펴보면서 전략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뭐 김신덕 선수 예 여기고요. 뭐 임요한 선수 예 이곳이고 이 선수들이 이 저그 유저들이 대개 보면은 이 지역의 멀티와 본진을 동시에 수비할 수 있는 이 지역에다가 예 그 해처리를 짓고 성큰 콜론 지으면서 수비 라인을 갖추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테란의 진영 이 공격 부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쳤을 때요. 여기서 저그가 테란의 부대를 거의 다 괴멸을 시키더라도 테란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비 라인을 이쪽으로 갖추지 말고 이쪽과 이쪽에서 그냥 한쪽은 성군 콜로니로 한쪽은 유닛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보는 형태가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이 장진남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경기였는데 자, 예. 과연 라그나로크에서 저그가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 네, 지금 입구를 막고 시작하는데 임요한 선수가 항상 플레이를 보면은 뭘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김신덕 선수도 지금 바로 원발하기 위해 팩토리를 넘어가네요. 예, 그리고 머린도 예 거의 이번에도 박태민 선수하고의 경기처럼 아예 메카닉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도일까요? 그게 이번 시즌의 개막전이었죠. 막 그 지금 예 직접 와서 관전하고 계시는 여성 시청자분도 노머린의 팩토리 올라가는 모습을 의아하다. 보면서 의아하다라는 예.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요환 선수 심리전에 능한 선수고요. 상대편의 움직임에 저건 야, 트릭이죠. 예. 이건 머린을 한 기도 뽑지 않으면서 벙커링을 시도하는 듯한 그런데 김신덕 선수 전혀 그 멀티 해처리 외에 중앙 지점에 해처리를 건설하진 않았어요 지금. 예 지금 예 드론이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저글링이죠 움직이고 있는 네, 게 저글링. 그렇죠 예 자, 중간 지점에 예. 저글링. 김신덕 선수도 예 기존에 있었던 이맵에서의 테란 대 저그전을 예, 여러 경기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나서 야 괜히 저 지역에다가 그 양쪽 다 수비하겠답시고 예,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답시고 해처리 짓고 수비 라인 갖추는 게 오히려 안 좋더라 예, 이렇게 판단을 했는 모양이네요. 네. 박태민 선수 상대할 때처럼 메카닉으로 나가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야 머린 딱 한 기만 들었거든요. 자, 지금 임요환 선수가요. 트릭이 상당히 능한 선수고요. 상대편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그 철저하게 상성관계에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쓰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문제는 김신덕 선수가 지난번에 이 임요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둘 때 임요환 선수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바로 이 임요환 선수가 분석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김신덕 선수가 당당하게 자기 플레이를 해준 거 이게 컸죠. 네. 지금은 예 입구가 저글링도 못 들어가게 막혔네요. 그 서플라이 디포가 지금 저런 형태로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양쪽 옆으로 붙은 개념이 아니라 아래로 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 임요환 선수 벌처를 만들어낸 나머리를 짓고요. 예, 스피드업된 벌처를 통해서 저 정도 저글링 사냥하고 드론까지도 사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임요환 선수 예. 벌처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예, 벌처. 스피드 업그레이드와 마인 업그레이드가 모두 된 모양이죠. 지금 양쪽 본진과 멀티 지역에 성큰 콜로니가 있나요 지금? 그냥 바로 본진으로 입구, 가버리네요. 본진 쪽으로요. 본진에 히드라리스크가 두 기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무시하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온 노리겠죠? 벌처 컨트롤 좋습니다. 임요환 선수. 예. 히드라 디스크 발업 비용도 과거 100백에서 150, 150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드론 피해 좀 입는데요 김신덕 자, 선수. 드론이 한 두 기쯤 희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벌처 뒤로 후퇴. 그 후에 안마당 멀티 쪽으로 갑니다. 다시 안마당 멀티 쪽에 벌처. 성큰 코너가 서플이 있습니다. 있죠. 임요환 선수 아직 한 개 벌처가 남아 있습니다. 벌처 공격합니다. 드론 또 한 개 잡고요. 예, 그나마 적의 드론 같은 경우는 벌처에게 두 방을 맞아도 맞으면서 바로 한 방을 회복하기 때문에
예, 좀 낮죠. 지금 러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으로서 지금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김신덕 선수가 잘 막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그 이 라그나로크에서 예, 자, 러커 들어갑니다. 러커. 자, 골리앗이 수비를 하는데 골리앗 무시하고 안쪽으로 한 개 들어갑니다. 베럭스로 벌처 진입을 막습니다. 네, 지금 임요한 선수 아카데미가 없는 시점이죠 지금. 자, 아직 아카데미를 지금 짓습니다. 예, 저 뭐 컴퓨터 스테이션 없는 상태인데요. 예, 엔지니어링 메인은 있나요? 자, 임요한 선수 와, 썩 좋은 상황이 예, 아닌데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예, 오버로드가 근처까지 왔으면은 오버로드가 저 언덕 아래쪽에서 시야를 확보해주면서 언덕 아래에 러커가 버로우되게 되면은 그 일꾼 유닛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거든요. 이거 입구 뚫리면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임요한 선수. 자, 임요한 선수. 자, 골리앗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러커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아, 예, 러커가 버로우를 풀면은 예, 골리앗이 4개니까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히드라라도 잡자. 아, 죄송합니다. 히드라라도 잡자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모양이네요. 자, 일단 입구 쪽에 있던 서플라이 디포 2기가 파괴됐습니다. 입구가 뚫린 상태. 자, 러커가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골리앗으로 골리앗도 공격. 예, 레인지 유닛이기 때문에 러커의 전진은 어느 정도 저지시켜줄 수는 있죠. 네, 자, 아카데미 만들어졌습니다. 황급히 컴셋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는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 자, 좋은 상태 아닙니다. 러커 한기. 아, 이거 위험했어요. 러커 버로 됐었으면. 네, 러커 숫자가 김신덕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요한 선수. 네, 자, 김신석 선수 입장에서는 러커 수가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아, 예, 김신덕 선수 지금 보면 맵 중앙쯤에 오버로드가 한 개 있는데 저 오버로드를 보내가지고 그 아무래도 임요한 선수가 골리앗을 보유했기 때문에 예, 골리앗에게 오버로드가 너무 쉽게 잡히는 이 측면을 염려를 한 모양인데요. 지금 타이밍이면은 그 골리앗의 어떤 이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됐을 타이밍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 자, 임요한 선수 일단 위기는 벗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벌어주고 있습니다. 임요한 선수 탱크를 앞쪽에 시즈 모드. 예, 뭐 탱크의 공격에 그 에그에 바짝 붙어있다가 골리앗도 맞을 것 같으니까 뒤로 살짝 빼줬죠. 아, 컨트롤은 뭐 예술에 가깝습니다. 김신덕 선수의 진영, 김신덕 선수 스파이어까지 태클트리를 올립니다. 자, 라그나로크에서 저그가 테란 상대로 이렇게까지 태클트리를 올린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일단 김신덕 선수가 플레이를 잘해주고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 아쉽네요. 금방 전에 너무 정면 강행 돌파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임요한 선수의 이 베이스 그 뒤쪽 언덕 아래쪽에서 러커로 공격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더라면은 아주 큰 타격이 입힐 수 있었는데 일꾼 피해를 좀 줄 수가 있었죠. 임요한 선수가 아무래도 그 지역에 뭔가의 대비를 해놨겠거니라고 예, 김신덕 선수가 판단을 했는 모양이에요. 자, 임요한 선수가 타이밍상 골리앗과 탱크를 이끌고 전진을 해보는데 병력이 완벽하게 갖춰준 상태는 아니죠. 네, 거기에다 그런데 김신덕 선수가 지금 양쪽 다 방어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골리앗. 오! 야, 이거 러커는 아까운데요. 저건 컨트롤 미스죠. 예, 그러니까 이 앞마당 쪽에서 생산된 러커를 본진 쪽으로 무브를 시켜놓고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러커가 움직이는 동안에 임요한 선수의 이 그 유닛들이 그 러커의 어떤 이동 경로에 미리 와 있었던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임요한 선수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멀티를 시도합니다. 근데 지금 김신덕 선수가 왜 스파이어 태클을 올라갔는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에. 글쎄요, 뭐 어떤 본진 쪽에 게릴라 전술을 펼치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뮤탈리스크를 뽑아내는 김신덕 선수. 저 뮤탈리스크가 과연 이 경기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은 그냥 그 힘싸움에서 뮤탈리스크와 히드라의 조합으로서 탱크 골리앗을 맞서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엔지니어링 베이를 올리고 있는 임요한 선수. 자, 임요한 선수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저그 상대 메카닉 테라는 오늘 구사하는데 경기 초반에 자칫 잘못했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예, 적절한 타이밍에 발악을 내렸기 때문에 러커가 못 들어갔었죠. 김신덕 선수가 지금 뮤탈리스크를 아예 안 보여줄 작정인 모양이에요. 예, 테란의 입장에서 지금 김신덕 선수가 뮤탈리스크 모아놓고 있는 데다가 컴셋 스테이션 찍을 일 없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다가 모든 뮤탈리스크를 지금 숨겨놓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야. 예, 저거는 이제 드랍, 그쵸, 예. 폭탄 드랍에 대한 대비 같은데요. 예, 오버로드가 드랍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저그가
그 벽 쪽에다 바짝 붙어서 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김신덕 예. 선수가 지난 16강에 임요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던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요. 예. 지금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규모의 뮤탈리스크 게릴라를 펼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숫자의 뮤탈리스크로 지금 본진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임요환 선수가 본진 수비를 예. 아주 지금 튼실하게 하고 있는 편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저 뮤탈리스크가 만약 본진 미네랄 필드 있는 데를 덮치면 본진과 앞마당을 거의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수비 병력이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SCB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임요환 선수의 선택은 자명하지 않겠어요? 수비하기 위해서 돌아가기에는 물론 러시거리가 짧다고 해도 여의치 않을 듯 보이고 임요환 선수가 내쳐 본진 쪽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 김신덕 선수가 어떤 수비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듯한데요. 아 이제 오버로드의 저 이 골리앗의 그 예,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된 모양이네요. 그 카론 부스터라는 업그레이드죠. 네. 자, 임요환 선수 김신덕 선수의 진영 앞쪽으로 수비 라인을 갖춰놓고 네. 숫자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사실 또 예,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임요환 선수가 이상하네. 김진덕 선수가 지금 뭐 하지? 이러면서 좀 엉뚱한데 한번 탁 찍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 뮤탈리스크 들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또 뮤탈리스크를 두 패로 나눠놨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양이라도 한번 좀 속여보겠다. 야, 양부 선수 정말 머리 싸움 치열하네요. 예, 지금 그 김신덕 선수의 그 갈라져 있던 뮤탈리스크가 다시 모였는데 한번 움직여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슬슬. 지금 이 임요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프로토스 상대로의 어떤 입구 조이기네요. 지금 집을 쳐놓은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 본진이 좀 허술할 수가 있죠. 지금 임요환 선수의 전략도 상대편의 의표를 찌르는 전략인데 문제는 김신덕 선수가 역시 거기에 또 머리 싸움을 하듯이 임요환 예. 선수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임요환 아, 선수가 예. 그 본진이나 멀티 쪽에 미사일 터렛이나 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뮤탈리스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 지금 양 선수의 경기는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신덕 선수의 어떤 한방 딱 이 타이밍에 어느 정도 승부를 보는 예 뮤탈리스크 들켰나 보네요. 아, 컴세 스테이션으로 찍어봤던 것 같죠? 자, 뮤탈리스크 이동합니다. 뮤탈리스크. 자, 중간중간 임요환 선수가 지어놓은 미사일 터렛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빙 돌아서 임요환 선수의 안마나 멀티 지역 근처까지 옵니다. 이거- 골리아스가 움직이는데요. 예 골리앗이 저 정도로 많으면 예. 이제 뮤타가 이기더라도 손해가 너무 크죠. 네, 그대로 골리아스과 맞붙습니다. 뮤탈리스크. 김수덕 선수 공격해 들어갑니다. 골리아스 숫자 상당한데요. 예 뮤타는 소형이고 골리앗은 대형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그냥 마음 먹고 계속 싸워주면 뮤타가 이깁니다. 그러나 네. 골리앗과 뮤탈리스크는 그 비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수비를 하러 옵니다. 이 뮤탈리스크만 막아내면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이죠, 임요환 선수. 예, 골리앗으로 싸워주면서 그 커맨드 쪽에 미사일 터렛을 지워줘야죠. 그리고 자. 김신덕 선수는 예 이렇게 됐으면은 임요환 선수가 수비를 갖춰놓은 곳을 한번 뚫어봐야죠. 그렇게까지 이것은 그 김신덕 선수의 손해인데요. 필살기로서의 모습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네, 임요환 지금 선수. 시간을 좀 많이 끌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임요환 선수에게 들키고 나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예, 김신덕 선수로서는 굉장한 아쉬움이고요. 아쉽네요. 사실 한 부대 정도만 됐어도 그 멀티 쪽이나 본진 쪽에 일꾼을 상당히 많이 잡을 수가 있었죠. 예, 그 임요환 선수가 비단 온게임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서도 좀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연습 아닙니까?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좀 연습 부족으로요. 그렇다라고 해도 대저그전에서는 워낙에 강력한 선수이고 또 임요환 선수가 워낙에 또 여우 아닙니까? 네. 저 김신덕 선수가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기다려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컴셋이라든지 뭘로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그 빌드 타임도 짧고 가격도 75원으로 싸진 그 미사일 터렛 마음 먹고 지으면 뭐 한꺼번에 4개씩 팍팍팍팍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김신덕 선수 그레이터 스파이어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네, 뭐 가디안 쪽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에 발맞춰서 선수, 임요환 선수도 스타포트. 예 데뷔를 다 하고 있죠. 예, 지금 임요환 선수가 스타포트 짓는 거는 그 베스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레이스를 레이스. 생각하는 거죠. 네. 가디언을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유닛으로서 그 김신덕 선수에게는 뮤탈리스크 좀 활용이 좋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 게임을 좀 자신 쪽으로 이끌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가디언을 자신의 본진 쪽에서 굳이
만드는지는 모르겠네요. 이 막혀 있는 곳을 뚫겠다라는 의도인가요? 지금 근데 미사일 터렛들이 저런 식으로 배치돼 있고 탱크는 한 단계 뒤쪽에 저렇게 시즈 모드가 돼 있으면은 가디언 히드라리스크 조합이 거의 조합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무적의 조합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조합이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예. 미사일 터렛을 가디언들이 공격해주고 있는 동안에 히드라리스크들이 가디언을 보호해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언덕 위쪽 좁은 입구에서 나오기가 또 힘들죠 지금. 예, 그리고 계속 앞쪽으로 전진, 조금씩 전진을 하는 임요환 선수. 자, 가디언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예. 자, 앞쪽으로 골리앗 전진, 그 뒤쪽에 시스탱크 있습니다. 골리앗과 가디언들이 또 이제 그 사정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 이제 가디언을 쏴주는 골리앗을 이 히드라리스크가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 선까지는 뚫어도 여기서 약간 더 전진되면은 어떤 탱크가 밑에서 예. 받쳐주는 히드라가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자, 골리앗 숫자 엄청납니다. 그 뒤에 탱크도 버티고 있고요. 자, 미사일 터렛은 거의 다 처리를 했는데 그 뒤쪽에 있는 골리앗과 탱크가 무섭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디언과 저글링의 조합이 오히려 결과론입니다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관인데요. 자, 볼만한 장면입니다. 네. 양 선수의 치열한 접전. 와, 발키리를 만들어낸 임요환 선수. 자, 주력 부대 김신덕 선수의 주력 부대가 괴멸하고 맙니다. 일단 싸울 때의 위치가 임요환 선수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병력도 많이 차이 났었고요. 그렇죠, 임요환 선수의 지지. 주력 취지. 임요환 선수, 김신덕 선수. 자, 그러나 김신덕 선수 패배하게 됐습니다만은 경기 아주 좋았습니다. 김신덕 선수 이 타이밍만 약간 달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였어요. 임요환 선수 승리를 거두어 먼저 1승을 따냅니다. 1승에 임요환, 1패 김신덕.